서울과 수원 사이의 거리, 나와 당신 사이의 관계, 현실과 이상 사이의 선택, 이런저런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주환입니다. 오늘은 봄과 여름 사이의 시간을 바꿔서 네, 서울과 수원 사이의 거리로 지난번에는 이제 계속 야외에서의 녹음을 시도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저희가 원격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걸 녹음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사실 해볼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데 이번에 약속이 서로 조금 어긋나면서 그러면 이참에 각자 집에서 녹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장비들을 좀 세팅을 해봤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편집했을 때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홈 레코딩이라고 아까 주한님이 사진 올려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가능하고 썩 괜찮다면 음, 음. 진짜 못할 게 없겠다. 어디든 여행 가서도 뭐 한 시간 시간 내서 팟캐스트 녹음하면 되는 거니까요. 되게 멀리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어디 바다에 갔는데 바닷가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바다가 음. 보이는 숙소 테라스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녹음이 잘 되면 뭐 다소 우리가 해이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이미 또 많은 실험을 했잖아요, 야외에서. 네네 짜장면도 시켜 먹어보고. 음, 음. 짧은 그- 기간 동안 다양한 걸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저런 상황들을 상관없이 이제 녹음할 수 있겠다는 게 자신감이 생기면, 맞아요. 올해 다양한 주제로 지속할 수 있는 방송이 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오늘 서울과 수원 사이의 거리라고 소개를 좀 했고, 또 이제 시작 전에 그 주한님에게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음? 뭐가 있죠? 저한테 가끔 맛집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음, 중요하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죠? 성공률이 높다. 그래서 어쨌든 본론은 주하님이 미역국집을 소개를 해줬는데 제가 원래 밖에서 미역국을 안 먹어요. 제가 김치가 그렇거든요. 김치 네, 좋아하는데 아예 식당 김치는 그래도 비슷한 맛이 있으니까 뭐 설렁탕 집이나 이런 김치들은 근데 남의 가정집 김치는 진짜 안 맞더라고요, 제 입에. 네네. 저는 미역국이 약간 그런 있잖아요. 그 횟집 미역국 맛? MSG 들어간? 그 기내식 미역국 맛? 좀 아, 다른가? 기내식에서 미역국을 안 먹어봤다. 근데 아무튼 비슷한 맛일 것 같은데 그 묘한 그 MSG 맛이 걸리는 바람에 제가 밖에서 미역국을 못 먹었는데 네네. 상호를 얘기해도 되겠죠? 저는 다들 맛있게 잘 드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네네. 신제주 보말 칼국수 정말 대박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누나가 제주에 산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나가 제주에 살고 가끔 제주에 맛있는 것들을 보내줘요. 그러면 그냥 넙죽넙죽 받아 먹고 저는 뭐 따로 뭘 보내주거나 한 적은 없는데 그동안은 그런 품목이 뭐 모두 아시는 고사리 해장국, 우진 음, 해장국인가요? 네, 우진해장국. 네, 고사리 해장국 이런 것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역국을 보냈다고 그래서 저도 막 미역국 좋아하지만 집 밖에서 미역국을 사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고맙다. 그러고 사실 냉동실에 계속 있었어요. 얼려서 왔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냥 먹었는데 저도 깜짝 놀라서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게 약간, 들깨 미역국 같은 맛이긴 한데, 실제로 들깨가 들어가진 않은 것 같고. 근데, 그, 꺼룩하니 맞아요. 몸이 풀리는 맛이고, 또, 간편성에 있어서 밀키트잖아요? 음, 금방 먹는 거예요. 음. 그래서 꺼내놓고 뭐 10분 만에 그냥 후다닥 이렇게 만들어 먹기도 편하고, 반찬도 필요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반찬도 필요 없어요. 이게 주문을 하면 한 달이 걸려요. 오는데 워낙 주문이 밀려 있어서 맞아요. 근데 가서 사면 냉동된 걸 바로 살 수는 있대요. 기다리지 않고. 아, 그래서 제주 갈 일이 있을 때마다 예전에는 우진 해장국에 고사리 해장국을 늘 사왔는데 이제는 보말 미역국이 후보에 들어갔다. 진짜. 저는 오진해장국, 거기 가면 몸국을 많이 먹긴 했는데, 거기 몸국보다 미역국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5인분을 샀어요. 아, 주문하셨어요?
네. 어, 전화로 주문을 하니까 네. 5 인분부터 된대요. 음,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17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지금 6월 2 일인데 근데 진짜 딱 먹으면 주변에 나눠 먹고 싶은 맛이죠. 이게 그냥 네. 맛있는 음식이 있고, 이거는 집 생각도 나고, 친구들 생각도 나고 하는 맛이 있는데, 이를테면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식당이 삼겹살집이었는데, 그걸 먹으면서 음 막 부모님이 생각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맛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 미역국은 부모님도 챙겨드리고 싶고 약간 그런 맛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저 뭐 동생 줄 거, 부모님 줄 거, 친구 줄 거 하니까 5 인분 사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곳이 탕수육집을 하나 소개를 받았어요, 주아님한테. 네네. 거기 가야 됩니다. 가깝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가야 되고, 지금 저희가 사실 가기로 한 곳들이 좀 있잖아요. 그 네. 원주에도 거기는 기절이에요. 순대국밥이었나요? 강릉집. 음, 저는 탕수육 아마 아는 분들 많을 텐데 평창의 진태원인데 저는 진짜 좋아해서, 그리고 제가 양평 살 때는 평창 가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서울 온 이후에는 아직 간 적이 없는데 진짜 맛있겠다. 주제를 잘못 정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주아님에게 미역국 너무 맛있게 먹었고 네네. 5 인분 샀다는 말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는 일과 취미 사이, 좋아하는 일을 일로 할 수 있을지 덕업일치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이거 주제 준비 막 하면서 그냥 늘 어떤 얘기하면 좋겠다고 막 적는데 제 사업자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토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였거든요. 최근에 바꿨어요. 최근에 이게 내가 이 일을 더 이상 예전만큼 막 좋아하지 않는지도 음, 모르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앞에다가 적어놓는 게 조금 신경이 쓰여서 지웠는데, 아무튼 저도 시작할 때는 좋아하는 일을 일로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와, 나조차도 이렇게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구나. 그게 좋아하는 것으로 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던 차여서 오늘 할 얘기가 많겠다 싶었어요. 기본적으로 프리랜서 음. 분들은 좋아하는 일로서 일을 시작하겠죠? 아무래도 스페셜리스트라서. 그쵸. 진짜 잘하는 일이거나 진짜 음, 좋아하는 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라고 하면 저는 주변에 흔히들 프리랜서 창작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들은 대부분 좋아하는 일을 기반으로 하는데, 또 프리랜서 중에는 다양한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음. 포함하면 진짜 잘하거나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프리랜서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프리랜서 창작자분들은 확실히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시작하긴 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런 고민 크게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되게 명쾌한 문장이 있었거든요. 음, 좋아하는 일을 잘할 때까지 하거나, 잘하는 일을 좋아할 때까지 하면 된다. 약간 이런, 이거만큼 명쾌한 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했던 고민의 시작이 그거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인데, 내가 이걸 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주변에 워낙 잘하는 분들이 많고, 자꾸 비교하게 됐었어요. 그 시기에. 그러던 와중에, 그동안 사실 저는 큰 탈 없이 일을 잘해왔는데,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저랑 한 3년, 4년 계속 꾸준히 작업을 해온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어느 날 되게 갑자기 영상 하나가 필요한데, 해줄 수 있냐라고 해서 정말 급하게 찍고, 연휴였거든요. 연휴 시작 전날 찍고 연휴 동안 편집해서 연휴 마지막 날 보내드려야 되는 일정이었어요. 너무 급하게 한 거라 준비나, 사실 어떤 일이 들어오면 상상을 저는 되게 길게 하거든요. 이건 이렇게 찍고 이렇게 편집해야지. 그런 시간이 부족했기도 했는데 피드백이 대학교 때 교수님 음. 피드백 같은 피드백을 처음 받아본 거예요. 클라이언트한테. 첫 문장이 제일 충격적인데, 감독님 이번에 감독님이 못 나가시고 다른 분이 가셨나요? 이렇게 아, 엄청 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이걸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되지?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으신가요? 이러면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고민을 진짜 많이 음, 했거든요. 이게 창작이라는 게 늘 100%, 150%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피드백을 듣는다는 건 내가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되는 계기거나 아니면 성장할 방법을 찾아야 될 시기인가, 뭐 이런 고민을 아무튼 오래 했는데, 그러면서 좋아하는 일 합니다라는 문장이 조금 부끄러워졌고, 그날 그 즈음에
일단 이거부터 내리고 고민을 하자가 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막 주변 감독님들 오래 하신 선배님들도 찾아가서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했는데 이제 다시 멘탈을 잡아가는 중인 것 같고요. 프리랜서란 그런 것이구나. 음, 저는 뭐가 됐건, 시작이 뭐가 됐건, 좋아하는 일이었건, 잘하는 일이었건, 그 시작점을 계속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계속 해야 할까?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게 더 맞다. 이제는 사회초년생이 아니고 중간 관리자급으로 음. 가다 보니까 더 어떻게 계속 해야 하는가에 대해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한님은 어렸을 때부터 영상 제작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전공을 하셨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셨었나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은 우리 때는 다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저는 막 컴퓨터 박사 이런 걸 적었어요. 컴퓨터 박사가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뭐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개발자도 아니고 음. 그래서 저는 이 학생 기록부 같은 걸 보면 컴퓨터 박사라고 돼 있거든요. 어, 근데 저는 이과를 가지도 않았고 전혀 관심 없는 분야예요. 생각해 보면. 네. 근데 이게 어렸을 때 꿈은 되게 직업을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떤 막연한 내지는 그냥 멋있어 보이는 아니면 어떤 미디어에서 접한 직업을 얘기하게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재수 삼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능을 여러 번 네. 보면서 그 시기에 수능을 여러 번 본 이유가 어른이 되고 보니 영상이 재밌을 것 같아서 영상 음, 전공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꿈을 얘기할 때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음, 어렸을 때는 그냥 단순히 직업을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도 20대 초반에 하고 싶은 일은 영상이었지만 거의 10년 이상을 영상을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되게 뒤늦게 30대 후반에 영상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되게 즐거워야 되는데 마침내 내가 좋아하는 일 하게 됐으니까 지금은 막 즐겁다가 또 한계를 느끼면 제 실력이나 어떤 것에 있어서 영업이 안 돼서 뭐 일이 없건 그런 순간들마다 고민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슬기님은 어때요? 어렸을 때?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저 어렸을 때 제 최초의 기억은 음, 음, 초등학교 1학년 때 음, 문집을 만들 거니까 너네 여기 문집에 실을 수 있도록 뭐랑 뭐랑 장래희망이랑 써와라. 음. 제가 이게 장래희망을 하나만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33개인가를 써간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모든 직업을 거기다가 쓴 거예요. 뭐 음, 과학자, 경찰, 뭐 어쩌고 저쩌고를 이제 다 쓴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막 너무 보고 충격 먹어서 슬기야 장래희망에는 하나만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음, 근데 그게 또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 장래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음, 초등학교 1학년 때 알게 됐고 제가 그걸 기억을 하는 이유는 그 문집이 집에 있기 때문에 음, 아주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서는 계속 바뀌었어요. 건축 설계사도 됐다가 뭐 치과 의사도 됐다가 음, 근데 이제 가장 진심으로 장래희망이길 바랬던 것이 있었다면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과학 동화를 구독을 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 모든 환경이 다 그런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음, 과학 동화를 열심히 보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훨씬 더 과학 동화가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공부가 아니니까. 음, 음, 거기에 인공장기 개발자, 제작자 뭐 이런 직업이 음,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나는 인공장기를 만들고 싶다. 인공장기를 만들면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 뭐 인터넷에서는 뭐 의사가 돼야 그 정도 급을 연구할 수 있다고만 하니까 근데 제가 뭐 의대를 갈 수준은 아니니까 일단 의공학과를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는 의공학과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성적이 안 됐는데 의공학과를 가고 싶은 것보다 재수를 하는 게 더 싫어가지고 음, 성적에 맞춰서 제가 가고 싶은 의공학과가 있는 학교에 간 거고 그 학교에서 이제 원래대로라면 전과를 했어야 됐던 거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근데 이제 막 오빠들이랑 술 먹고 놀고 하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냥 통계 전공하자.
뭐 굶어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그래서 뭔가 목표가 완전히 사라져서 대학원이고 뭐고 나는 다 관심이 없고 그냥 취업이나 하자 해서 저희 학번에서 제일 먼저 인턴을 경험을 했고 음, 근데 이제 돌고 돌고 돌아서 그 이후로 또 제가 회사를 7개를 다녔잖아요. 음, 7개의 회사에서 다 다른 역할을 했어요. 장래희망을 찾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서 HFK에 왔는데 직장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느낀 게, 나 대학 생활할 때 제가 학생회를 4년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는 통계를 전공한 게 아니라 학생회를 전공한 걸지도? 음, 이러면서 나름, 나 이거 좋아하는 일이었나 봐. 음,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주한님은 영상을 좋아하는 일로서 하지만 어쨌든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고 여기서 한계를 느끼고 이런 과정이 생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같은 씬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음. 각자의 커뮤니티를 갖고 사는 사람들인 건데, 경쟁 커뮤니티랄 게 사실은 아직은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뭐 있다고 해도 커뮤니티마다의 성격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뭔가 내가 비교가 되는 대상은 없는 건 거죠. 음, 그래서 비교 대상으로 인해 느껴지는 한계는 없고, 음, 내가 스스로 목표를 정한 것에 이제 달성을 못했을 때, 이게 쉽지 않네, 이런 생각은 많이 하죠. 좋아하는 음, 일을 하긴 하는데 되게 많은 걸 나름 저는 되게 많이 포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걸 포기하고 나는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마음같이 성과가 안 날 때는 좀 쉽지 않다. 오히려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한계를 느낄 때 조바심이 나고 막 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거나 스스로한테 화도 나고 하는 게 결국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더 생길 수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좋아하지 않는데 일이라서 하는 일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프리랜서 내지는 스몰 브랜드를 운영하는 일만 계속 해왔어서 대부분 좋아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번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일이라서 했던 게 그 졸업하고 잠깐 직장 생활을 학교에서 했거든요. 그때는 뭐 제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9시부터 6시 오늘 할 일만 그냥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거든요. 그냥 저 사람 짜증나. 저 사람 맨날 저런 거 시키네. 그런 게 음, 있었을 뿐이지 제가 하는 일, 제가 해내는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잠깐 대화하면서는 오히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라고 해야 되나?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은 그래서 더 클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잘하는 일은, 그러니까 커뮤니티 매니저로서 제가 잘하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뷰에서 만약에 다른 잘하는 직무가 있다고 했을 때 좋아하는 일만큼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음, 거쳐온 직무들을 되돌아봤을 때 지금만큼 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퍼포먼스가 나는 사람이긴 한데 확실히 마음이 쓰린 점이 있긴 해요. 더 후폭풍이 좀 크긴 하죠. 맞아, 맞아.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오는 그 후폭풍이라는 게 결국 아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데서 생기는 반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맞아요, 맞아요. 거잖아요. 동력이 더 크니까 반작용이 더 크겠죠? 물리? 작용, 반작용 법칙. 맞아. 그러면 저희 얘기할 때마다 항상 비슷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슬기님도 저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인 거네요. 근데 잘하는 걸 한 적이 있었나? 슬기님이 잘하는 일을 그냥 한다고 하면 지금 어울리는 일자리가 있을까? 어울리는 어떤 직업? 아마 분석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데이터 분석? 잘하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면은 네, 데이터 분석이나 마켓 리서치 펌에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하는 일을 일로서 하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음. 큰 성과는 못 달성할 것 같고 대신에 실패하더라도 크게 마음이 막 쓰리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할 경우에는 뭔가 대박적인 뭔가 엄청 큰 성과를 한 번쯤은 이룰 수 있겠지만 뭔가 실패를 했을 때 오는 그 어려움이 크다라는 생각을 또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주변에 되게 많이 한 얘기인데, 야, 나는 그 연예인 매니저나 국회의원 보좌관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라는 얘기를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했거든요. 국회의원이나 연예인은 절대 못해. 내 의견을 막 얘기하고 아니면 무대 앞에 서는 건 진짜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눈치채고 음. 최상의 상태로 뭔가 마련해 놓고 세팅해 놓는 일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매니저나 보좌관이 꿈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근데 누가 그냥 아쉽지 않을 만큼 월급을 주고 이 일 해볼래 하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자신감은 있는 분야가 그런 거거든요. 잘 해내보고 싶은 일이 그런 분야의 일이에요. 누군가를 서포트하는. 근데 저는 예전에는 막연히 아, 좋아하는 일을 일로써, 잘하는 일을 일로써 이렇게 얘기하면 아,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잘하는 건 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내가 가진 직업 안에서의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고 다른 직업에 대한 생각은 이제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것도 궁금하다. 왜 슬기님은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일 이야기를 하는 걸 듣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네, 그리고 그분들을 일 밖의 모습도 목격하게 되고 그러다 그쵸. 보면 재밌어 보이는 것들이 자꾸 보일 것 같거든요.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더 커뮤니티 매니저를 지속하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볼 때마다 이것저것 다 재밌어 보이고 저거 나도 하고 싶으면 맞아. 쉽지 않을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뭔가 그 좋아하는 일을 일로 한다면 내가 왜 좋아하는지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음, 그래야 계속 일을 할 수 있지 아니면은 진짜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생기는 순간 뭔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커뮤니티 매니저 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진짜 분명하게 저는 멤버들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그리고 제 앞설 인생에 너무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제 인생을 미리. 네. 근데 또 좋아하는 일을 일로 할 때 일 외적으로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흔하게는 어떤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연애가 될 수도 있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퇴근 후에 일을 안 하는 시간에 나를 충전해 주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이 외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따로 없구나. 음, 일을 뭔가 환기시키고 다시 충전하는 어떤 것이 없다는 데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찾았던 방법은 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내가 만들어 보고 싶었던 영상을 만들자였거든요. 그래서 일을 취미로도 해봤어요. 비율을 따지자면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돈은 안 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자를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그게 되게 효과적이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다시 한번 이 분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도 했던 것 같고 그 시점에 음, 저는 그런 식으로 답을 찾았는데 좋아하는 일을 일로 하게 된다면 내지는 취미가 일이 된다면 또 다른 취미를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또 다른 좋아하는 일을 저처럼 이 안에서 찾건. 아, 근데 저는 음, 너무 지금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보통은 흔히들 이제 직장인에게 권하는 취미들이 뭐 예를 들어 운동, 뭐 음, 독서 모임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네. 근데 주아님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다른 형태를 취했다는 게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로 하는 영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개인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결심했던 게 야, 그래 이만큼 정도는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데 시간을 써야겠다. 이건 앞으로 결과적으로는 돈보다 어떤 큰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한테는 충전은 필요하니까. 저는 요새 운동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취미로서. 근데 이제 제가 간헐적으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요즘 그 간헐이 왔어요. 음, 그래도 예전에 꽤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한창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을 때, 20대 중반에, 그때는, 음. 나 트레이너 할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잘했을 것 같다. 잘했을 것 같아요. 음, 할 걸. 그랬으면 좀 더 건강하게 살았을 텐데. 근데 어쨌든 요즘 운동을 참 재밌게 하고 있는데 어떤 코치들의 가이드를 들으면 그걸 인생에 약간 비교할 때가 많거든요. 인생의 조언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음, 제가 정신적 어려움, 그러니까 소위 말해 깡은 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딱 오면은 바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숨 좀만 차면 바로 쉬고, 음, 무릎 좀만 아프다 싶으면 바로 쉬어버리고. 음, 요즘 운동할 때 느끼는 건,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는 연습? 말하자면 버티는 연습? 그런 걸 좀 이번 운동을 통해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요즘 버티는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반년 전에 했던 일에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는데, 마찬가지로 운동이네요. 운동이 그런가 보다. 왜 무슨 골프는 야구는 인생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괜히 맞아, 하는 게. 맞아. 저는 그때 유소년 축구 클래스를 촬영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해외에서 스페인에서 스페인 코치들이 와서 한국의 유소년들을 코치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린 선수들, 정말 초등학교도 안 간 선수들과 초등학교 1, 2, 3학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동료가 골을 넣으면 가서 같이 축하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멀리서 음, 박수치지 말고 그 친구한테 달려가서 끌어안고 하이파이브하고 축하해줘라. 그 얘기들이 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촬영을 하면서. 그래. 동료가 잘하면 축하해줘야지. 내가 저렇게 맞아요. 달려가서 축하해준 적이 있나? 그랬던 기억이 났어요. 지금 슬기님 얘기 들으면서. 지금 주제랑은 맞지 않지만 그냥 생각도 안 한 곳에서 교훈을 얻고 고민을 음. 하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던 건 좋아하는 일에 계속 몰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온앤오프가 필요하고 거기에 있어서 운동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좋아하는 일을 일로 하게 된다면 전 진짜 온앤오프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그러면? 그 네네네. 사람 만나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네. 그러면 왜 직장인들 퇴근하면 나는 집에는 컴퓨터가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네. 슬기님은 쉬는 날, 월요일, 화요일에 쉬시잖아요. 네. 쉬는 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보내야지라고 의식적으로 하는 편인지도 궁금해. 네. 사람을 만나는 수를 줄여야지 이건 아니에요. 어, 기본적으로 에너지 관리를 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웬만하면 카카오톡 프사도 다 월화 휴무로 바꿔버리고, 음, 어지간하면 슬랙 안 들어가고, 웬만하면, 그리고 재윤님도 저한테 월요일, 화요일에 말 안 거세요, 아예. 저도 그랬던 것 같네요. 팟캐스트 하기 전에는 음, 슬기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도 그냥 HFK 밖에 일이어도 월화는 연락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음, 팟캐스트를 한 이후에는 월요일에 계속 연락을 할 수밖에 없지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날 쉬는 직업이고, 근데 진짜 음, 그때 휴식이 필요하고 디지털 디톡스가 아니라 음. 사람 디톡스가 필요한 네, 일이니까. 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슬기님이 좋아하는 일이 동네를 이렇게 산책하고 걷고 하는 일이라고 했던 것도 다 비슷한 차원일 수 있겠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적어놓은 주제들 중에 또 하나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좀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물론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게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일이진 않잖아요. 사실 음,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않는데 직업인 경우도 많긴 음. 하니까.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 좋아하지만 못하는 일을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아니면 진짜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주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0대 처음 막 일을 시작하는 상황이라면 못하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음, 더
그때는 오래 할 수 있는 힘이 좋아함에서 음, 나올 것 같은데 30대, 40대 이후에 경제 활동을 지속해야 되는 어떤 음. 책임감이 생긴 시점부터는 그래도 잘하는 일이 오래가는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잘한다고 생각해도 어떤 조직에 가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 음, 그때 완전 무너질 것 같아요. 음, 근데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저한테 이득인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그거는 그래서, 친구가 되는, 네네네. 그리고 그쵸. 더 좋은 뭔가 소스를 배울 수 음, 있고, 음, 그래서 지속 가능성으로만 봤을 때는 확실히 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초기에 벌 수 있는 어떤 수익은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근데 저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고민해 보기에 적당할 것 같은 게 대부분이 우리가 여행을 취미라고 좋아하는 거 여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행은 누구나 싫은데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행이라는 좋아하는 것에서 이걸 직업으로 만드는 게 단순히 뭐 여행 유튜버만 있는 게 아니라 여행 작가가 있을 수도 있고 난 음, 여행을 하는 것도 즐거운데 여행 온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정보를 막 알려주고 이러는 게 더 즐거워. 그럼 가이드가 되는 거고 근데 카메라 앞에 서는 거를 좋아하면 여행 유튜버가 되는 거고 여행 안에서도 진짜 다양한 일로서 연결되는 카테고리들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계속 일과 취미사를 얘기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건 좋아하는 일 안에서 잘할 수 있는 어떤 꼭지를 찾아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두고 딱 생각하니까. 이 일과 취미 사이가 딱 어떻게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음, 나 직장 생활 계속 할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뭔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까 음, 이거의 질문인 거잖아요. 음, 음, 직장 생활이라는 게 잘하는 일일지는 몰라도 어쨌든 익숙한 일이고 그래서 익숙한 일로 적어도 10년 정도는 더 벌 것인가 아니면 10년 뒤에도 어차피 정해지지 않은 미래이니까 그냥 10년 먼저 좋아하는 일을 새로운 일로서 시작해 볼 것인가. 그 질문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질문으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당장 한 달에 적어도 2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될 텐데 음, 그게 최저시급이잖아요. 음. 220인가? 맞아. 이게 얼마를 벌고 내 인생, 내 삶을 어떻게 이어가고를 다 떼어내고 좋아하는 거 할래, 잘하는 거 할래, 뭐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 하는 거지. 네. 되게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저도 또 고민할 여지가 생기는 것 같고 제 일 안에서. 이 팟캐스트 안에서도 음, 이 팟캐스트를 오래 지속하려면 어떤 음, 얘기를 하고 어떤 뭐 주기로 내지는 어떤 환경에서 녹음을 맞아요. 해야 오래 할 수 있을지 잘할 수 있을지도 비슷한 결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좋아하는 건 잘할 때까지, 잘하는 건 좋아할 때까지 해라라는 말은 사실 그 50대 후반에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걸 창업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 질문의 그 농도가 달라지잖아요. 네네. 지난 회차에 우리가 중년에 대해서 얘기했던 포인트가 갑자기 떠올라서요. 음, 20대에 노력한 걸로 30대를 사는데 40대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포인트라고 하셨던 게 생각이 음, 나서 음, 음. 이게 다시 20대 때처럼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 제로 베이스로 고민해 볼 때가 돌아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정할 때 저희가 사실 되게 진지하게 다음 주에 뭐 하자고 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때 떠오르는 거 아니면 적어놨던 것 중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정하는데 왜 주제가 얘기할수록 맞아. 맞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맞아. 이렇구나. 하게 되는 게 스스로 너무 신기하다. 네. 저번에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듣는 분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음. 잠깐 듣는 동안만이라도.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까요?
뭔가 다른 주제, 비슷한 주제로. 여기서 연결할 만한 어떤 주제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면 된다, 되면 한다 어떠세요? 맞아. 그것도 우리가 처음에 정했던 주제인데, 그죠? 연결도 되고 새로울 수도 있겠다. 네. 왜냐면 하면 된다가 좋아하는 것이고, 되면 한다가 잘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주한님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되면 하시겠어요? 하면 되시겠어요? 하면 되시겠어요? 저는 일은 되면 한다로만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좋아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얘기를 길게 해야 된다면 저는 완전 하면 된다거든요. 우리 진짜 사이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네. 저희가 진짜 다양한 환경에서 녹음하지만 다음 주는 처음으로 녹음실을 예약했잖아요. 진짜 다양한 걸 그쵸? 다 하고 있구나.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 얘기를 되면 한다와 하면 된다 사이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녹음이 어떻게 돼서 편집이 잘 될지 저도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편집 한번 해보고 이게 네. 마지막 장거리 방송이 될지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하면 좋을지를 답을 또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상을 켜놓고 얘기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가 나오는 회의 끝난 줄 알았어. 이거 넣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네, 다음 뵙겠습니다. 주에 봬요.